안녕하세요. 하윤아파 서동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벤츠 S400D 법인리스 2대 상담 하루 만에 바로 계약받은 이야기입니다. 한 대는 대형 에이전시에서 뺏어왔고요. 또 한 대는 딜러사에서 뺏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뺏었다기보다는 대표님들이 저를 제 견적을 선택하신 거죠.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님의 이야기, 대형 에이전시에서 계약을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계약을 뺏길 이유가 있었죠. 상대 영업사원이 했던 꼼수 잘 보세요. 리스사에서 승인 나서 목요일 계약서 작성 예정이었으나 일단 중지시키고 하윤아빠 견적서 보시고 최종 결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대표님께는 견적서 2가지 안내드렸고요. 이 중에서 견적서 하나 바로 선택하시고는 기존 대형 에이전시에서 입금 안내한 벤츠 모터원의 계약금을 취소하셨습니다. 견적서 드리자마자 바로 저한테 진행 요청하셨는데요. 그리고 심사도 바로 승인 받았습니다. 대표님이 상담을 하신 업체는 인터넷 광고도 하고 있고 유튜브 구독자도 많고 그래서 공신력 있는 믿을만한 업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하셔서 이사급의 우수한 영업사원을 배정받으셨는데요. 이사급의 우수한 영업사원이 어떤 행동이, 어떤 멘트가 대표님께 신뢰를 잃었을까요? 기분이 상하신 첫 번째 내용입니다. 광고에는, 유튜브 영상에는 13% 할인, 그런데 막상 진행하니까 할인 금액이 달랐다고 합니다. 적었다고 합니다. 벤치 파이낸셜 사용해야 하고 재구매 있어야 하고 등등 부가 요소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도 있는데요. 딜러사마다 할인도 다르지만 재고도 다릅니다. 결합해야 추가 할인이 되는 점 때문에 실제 할인하고 최대 할인하고 이론적인 할인하고 다른 경우입니다. 영업사원들이 사실 광고할 때 최대 할인으로 광고를 하지 최소 할인으로 광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패스하시는 게 맞고요.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리스 승인이 어렵다는 핑계로 심사를 여러 번 받지만 심사를 진행할수록 심지어는 캐피탈이 변하지 않는데 리스료가 비싸지는 점 때문에 신뢰를 완전히 잃으셨다고 합니다. 캐피탈이 바뀌면 잔존가치나 금리가 달라져서 리스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나 농협캐피탈은 금리가 다릅니다. 왜냐? 회사 규정이 다르니까. 이건 이해되시죠? 이렇게 캐피탈이 다르면 회사 규정이 다르니까 수익률이 다르니까 견적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캐피탈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똑같은 캐피탈인데 심사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는, 리스료가 비싸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즉 신용등급 또는 한도에 따라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적용받는 금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잘 들으세요. 1등급 신용등급이 좋다고 저렴하게도 안 해주고요. 6등급 신용등급이 나쁘다고 해서 더 비싸게 해주는 것도 리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처음 견적과 나중 견적이 달라질 때, 더 비싸질 때 모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이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에서만 해당하지 리스에는 이 내용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신용등급에 따라서 적용받는 금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단, 그럼 뭐가 차이가 나냐? 신용등급 1등급은 초기 비용 0원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신용등급이 6등급이다.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지 않는데 초기 비용을 30% 이상 내야지 실행이 가능하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대표님이 겪으신 사항을 제가 해석해 볼게요. 이사급의 영업사원이라고 했죠. 경험이 많을 거예요. 이 영업사원은 대표님을 이렇게 요리하려고 했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대표자의 나이가 어리다. 대표자의 나이와 진행하는 차가 맞지 않다. 그리고 신용등급도 좋지 않은데 회사 매출 또한 준수하지 않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이유는 뭐다? 저렴한 견적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진행이 문제다. 고객의 포인트를 돌리는 거예요. 저렴한 금액으로 진행이 처음엔 목적이었는데 이 친구 얘기 쭉 듣다 보면 이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진행만 되면 된다. 이 진행 자체를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안 좋은 내용을 듣다 보면 안 그런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건 어려운 건이구나, 이 사람한테 의지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이 영업사원이 푸시를 했을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면 승인이 안 난다. 우리나라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제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 있을까 싶죠? 실제로 이렇게 하는 분들 은근히 진짜 많습니다. 자, 여튼
대표님은 듣다 보니 이해가 가는데 금액을 계속 올린다는 것 때문에 찝찝함을 느끼셨고 이것으로 하윤 아빠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촉이 정말 중요한데요. 대표님은 리스는 잘 모르셨지만 얘기 들어봤을 때 뭔가 촉이 오신 것 같아요. 그 촉이 대표님의 수백만원 더 나갈 이자를 막았습니다. 이 이사급의 영업사원이 했던 멘트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윤 아빠 견적서 보시고 대표님이 확신하신 거죠. 다시 대표님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하윤 아빠가 접수해서 바로 승인 받았고요. 어렵다 그랬는데 바로 승인 받았죠. 리스 집행 전 견적서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실제 대표님이 진행하신 견적입니다. 심지어 이분 보증금도 저보다 높게 설정했지만 리스료는 제 견적보다 한 달에 8만원 더 비쌌다고 합니다. 여튼 대표님 촉이 다 했습니다. 첫 번째 대표님의 견적서 풀어보겠습니다. 일시불 구매 비용은 1억 6,605만 5,820원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자를 알 수 있습니다. 이자가 0원인 금액이에요. 이제 리스 기간 동안 인수까지 나가는 비용 알아보겠습니다. 리스료 곱하기 계약기간 더하기 잔존가치 하면 총 비용이 나오는데요. 총 비용은 1억 8,830만 7,300원입니다. 총 비용에서 일시불 구매 비용을 빼면 이자 금액이죠. 따라서 이자는 2,225만 1,480원입니다. 2,225만 1,480원을 이율로 환산하면 4.07%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리스 실행하면 해당 전시장에 차가 도착합니다. 해당 전시장 모습이 보이면 담당 딜러분이 다칠 수도 있어서 여긴 온라인 영업을 못하게 하는 곳이라 제가 최대한 외부 사진은 가리고 올릴게요. 출고하시고 대표님도 사진을 주셨습니다. 자, 사진 쭉 보세요. 자, 그런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차 사진은 사실 의미 없죠. 어디서든 이 차는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결론은 그래서 얼마에 판매했냐 이거죠. 그래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대표님께 저는 아까 보여드린 이 견적으로 출고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대표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로 문의 주셔서 제가 리스료 가리고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표님은 모두 오픈해서 주셨습니다. 리스료 알면 이기는 견적은 쉽다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자, 저도 견적서 안내 드렸고요. 제 견적서 보시고 차이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견적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딜러분이 주신 견적서는 월 297만 5,900원, 제가 드린 견적은 월 280만 6,200원, 제 견적이 한 달에 16만 9,700원 저렴했고요. 48개월로 계산하면 800만원 더 저렴한 견적이었습니다. 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리스로 봐서 이기는 견적을 줬구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표님이 저한테 오픈해서 주셨으면 다른 분들께도 제 견적을 충분히 오픈해서 비교하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운에 맡기겠습니다. 자, 여튼 대표님께도 바로 출고 가능한 옵션 안내드리면서 견적서 다시 안내드렸고요. 그리고 그날 바로 계약금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자, 실제 출고하신 견적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대표님과 두 번째 대표님의 견적은 개월수 빼고 다 똑같아요. 차 스펙이 다 똑같았습니다. 벤츠 S400D 법인리스 땡땡땡 딜러사 출고도 똑같고요. 색상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23년 3월 위 견적으로 두 대표님의 차량을 출고했습니다. 대표님도 실행 후에 사진 대표님한테 보고 드렸고요. 외부 사진이 이제 나오면 안 되니까 제가 또 가릴게요. 출고하시고 대표님도 사진 주셨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진은 흔하니까 어디서든 찾을 수 있으니까 의미 없죠. S400D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하루에 2대 S400D 계약을 뺏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판매했냐, 그래서 너가 얼마에 고객한테 줬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두 대표님의 견적서를 다시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만 이해하시면 말 잘하는 영업사원, 느낌 좋은 영업사원 등등 속지 않고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누군가의 수익으로 주는 허투루 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적당한 건 좋은데 과도한 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겠죠. 소비자의 자동차 금융 승리를 기원합니다. 제 영상이 재미는 없지만 저도 보면서 사실 너무 재미가 없어서 끝까지 못 보지만, 자, 아무튼 저는 다시 이자를 줄이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